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이 스케쳐 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쪽 카테고리에 있는 요 4가지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밑에 확장 메뉴로 보면은 몇 가지가 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이 아이콘과 이 옆에 있는 이 두 아이콘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많이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에 있는 이 아이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크리에이트 필렛이랑 크리에이트 챔퍼 라고 하는 이제 못따기랑 모를 둥글게 하는 그런 아이콘인데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잠깐 보자면 일단 그리드를 켜주고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하고 나면 이런 뾰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뾰족한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는 기능이 바로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필렛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둥글게 하고자 하는 그 모서리를 선분 둘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원이 생성이 되는데 이 원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원이 되는 거고요. 원의 일부인 호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 필렛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반지름을 직접 입력하는 기능은 스케쳐 워크벤치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정의를 해 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필렛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러면 안쪽에도 점이 있는데 요걸 잠깐 지우고요. 안 보이게 하고 안쪽에도 지금 점이 있는데 바깥쪽에도 지금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걸 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 필렛을 제어하는 제어점인데요. 이거를 움직여도 필렛의 반지름이 변경이 되고요. 요거를 움직여도 필렛의 반지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은 사실 이 필렛이 시작하는 그리고 끝나는 그리고 이 호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점들을 다 이으면 이렇게 지금 사각형이 되는데요. 사실 이 점은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 필렛을 정의하는데 이 점 하나만 있어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저거는 어떤 기능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다시 좀 그려볼게요. 폴리라인으로 해서 저 점이 사실 이 점만 생성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필렛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리버스 코너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리버스 코너에 체크박스를 해제한 상태로 필렛을 적용하게 되면 점이 안쪽으로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면 점이 바깥에 생기지 않고 체크박스가 있을 때는 점이 바깥쪽에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그 체크박스를 잠깐 보면 체크박스의 이름이 리버스 필렛이었거든요. 리버스 필렛이 아니라 리버스 코너인데 요거의 이제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필렛이 있는데 이런 필렛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필렛이고요. 근데 장식이나 이제 그런 쪽의 분야, 목공이나 이런 쪽 분야에서는 사실 기계에서는 요런 필렛, 기계 설계 같은 걸 할 때 요런 필렛을 주로 쓰게 되죠. 근데 이제 목공이나 요런 부분
분야에서는 이런 필렛이 아니라 이제 장식의 어떤 요소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장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필렛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필렛을 리버스 필렛, 뭐 인버스 필렛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런 필렛을 만약에 만들어야 하는 경우일 때 그때 이 필렛을 생성하기 위한 어떤 이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 점이 이렇게 없는 것보다는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편하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 체크박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렛을 하실 때 요거는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해제를 해도 필렛이 생성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버스 필렛을 이런 식의 필렛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방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홀을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버그가 있는데, 홀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딱 컨스트레인을 일치를 시켜버리면은 빨간색으로 에러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기 전이나 지나서 가기 전쯤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이랑 일치시키지 마시고 이 점과 이 선분을 서로 이렇게 일치시키면 빨간색의 그 과구속 상태가 아까 여기서 보였는데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버스 필렛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챔퍼가 있잖아요. 챔퍼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챔퍼는 이제 둥글게 처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못닥이라고 해서 요런 부분들이 엣지가 살아있으면 기계로 가공을 하거나 하는 경우일 때는 요런 엣지에서 손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좀 뭉툭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뭐 가공 같은 걸 하면은 모를 어느 정도는 살짝 이렇게 따서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용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제 설계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모를 이렇게 따주는 거를 챔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챔퍼는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 단축키를 GFC를 연달아 누르시면은 챔퍼가 선택되기도 하고요. 또는 필렛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챔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다 똑같은 거니까, 네. 저는 여기서 챔퍼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챔퍼가 생성이 되고요. 챔퍼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리버스 코너가 있는데요. 챔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이게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어차피 두 선을 잇는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아까 필렛처럼 둥근 게 안쪽 바깥쪽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체크박스는 사실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무의미합니다. 근데 기본값은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챔퍼 요 값은 디멘전을 이용해서 직접 길이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mm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5mm다 그러면 요 지금 이렇게 되는 이등변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5mm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챔퍼하고 필렛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사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 챔퍼를 이렇게 넣고 챔퍼가 아니라 필렛을 넣는데, 필렛을 넣을 때 어떤 우리가 반지름을 정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다 이 생성된 필렛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다 같은 값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다 디멘전을 입력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면은 매번 값이 바뀔 때마다 내 값을 다 변경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필렛을 생성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필렛을 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에서 이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디멘전에서 한 친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값을 입력하시면 한 번에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빨간색의 이런 컨스트레인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설계를 하는데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도형, 내가 그린 그 도형 요소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Select Associated Constraints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관계된 컨스트레인들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R5 지금 요거는 그대로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제를 해주고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게 좀 보기 안 좋다 또는 불필요하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컨스트레인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버추얼 스페이스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를 보시고 싶으시면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쪽에 있는 지금 챔퍼하고 필렛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살펴볼 기능은 트림 엣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엣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했을 때 교차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트림 엣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이 삐져나온 부분들을 클릭할 때마다 이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객체가 분리가 되고 선택한 부분의 영역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교차점이 이렇게 새로운 제어점이 생기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림 엣지를 이용을 하시면 뭐 설계를 하실 때 뭐 네모 그리고 뭐 이거를 가로지르는 뭔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 트림 엣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또 다른 모양의 이런 도형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교선들이 생겼을 때 그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없앨 때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요거는 크게 뭐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설명할 게 좀 많은데요.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스플릿 엣지입니다. 트림 엣지는 이제 엣지를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고, 스플릿 엣지는 어떤 선분이 있을 때 그 선분을 두 개의 요소로 이렇게 나눠주는 점을 입력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선분이 내가 있는데, 요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하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지금 스플릿 엣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 클릭을 하게 되면 점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선분 요소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은 이게 기능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 쪽, 스케쳐 워크벤처를 좀 쓰신 분이나 제 영상을 앞부분에 그 스케치 쪽의 영상을 보시면, 이 요소가 있거든요. 점을 생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create point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점을 입력하고, 제가 이쪽에다가 선분 위에 있도록 이렇게 놓아 볼게요. 놓으면은 둘의 차이는 이제 뭐냐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선분 위에 점이 있는 걸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점은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위에 스플릿 엣지로 만든 점은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 점들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객체가 나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서로 나눠서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하얀색 점은 선분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이 평면 위에 그냥 있는 거지, 위치상으로 둘이 위치적으로 선분 위에 이 점이 있을 뿐이지, 이 점이 이 선분을 두 개의 객체로 나누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사각형이 아니라 이 사각형의 모양을 조금 변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니은자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스플릿 엣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 점을 기준이 되면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어떤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고, 뭐 여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참조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거나, 또는 또는 아까 그 봤던 트림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스플릿 엣지를 사용을 하면 되게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스플릿 엣지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점 두 개 이런 식으로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선분이 3개로 나뉘죠. 점 2개가 들어오면서.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선분이 컨스트레인을 그대로 갖고 가서 수평이다 보니까 각도 조절이 안 되는데, 이 컨스트레인을 이렇게 지우고 나면 요거를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수직으로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쉽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홀을 생성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홀을 생성을 할 때 홀을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홀을 얼마나 그릴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단 원을 그려놓고 설계를 하다가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스플릿 엣지로 점을 이렇게 2개를 찍어주는 거죠. 이거는 스플릿 엣지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스플릿 엣지로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요거는 약간 좀 버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2개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호로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을 또 지우면 뭔가 컨스트레인을
좀 깨질 거예요. 구속 조건이 깨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우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보조선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홀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더블 클릭이 된 건지 지금 두 개가 돼 버렸는데 연결이 딱 안 되네요. 지금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스플릿 엣지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익스텐드 엣지가 있습니다. 익스텐드 엣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을 사각형이 아니죠. 이제 이 니은 모양이 있는데 이 니은 모양의 수평 길이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되죠. 요거를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 나는 수평 길이만 늘리고 싶은데 지금 요 부분에 이 수직 길이도 높이도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죠. 제가 드래그를 항상 수평으로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익스텐드 엣지를 사용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익스텐드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확장하려고 하는 모서리를 하나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그를 해보면 이 내가 선택한 모서리의 연장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 마지막 요 점이 쭉 확장이 됩니다. 쭉 되고 쭉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하면 여기 있던 이 점이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 치수가 2차원으로 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일 때는 어떤 선분에 따라서만 확장이 되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 엣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구속해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많이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손을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걸 몰라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수고를 좀 덜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에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약간 파트의 이야기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게 이제 Create External Geometry라고 하는 건데요. 스케치를 할 때 쓰이기는 하지만 또 파트랑 그 파트 워크벤치랑 밀접한 좀 관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케치 하나는 지금 그린 거는 좀 없애주고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언젠가는 이제 제가 영상 올리는 속도가 좀 늦어서 파트를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쓰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파트를 생성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크리에이트 바디를 이렇게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에서 크리에이트 바디를 이렇게 선택을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해서 일단 액티브 바디가 된 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지 됩니다. 물론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생기긴 해요. 그럴 때 바디가 많은 경우일 때 딴 거 작업하다가 다른 거 작업하려고 그러면 작업이 왜 안 되지 하시는데 그때는 액티브 바디를 항상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서 작업을 하셔야지 되고요.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우리가 스케치를 그동안 생성해 왔지만 이 바디에서 여기에도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조금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생성하는 거랑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 그리려고 하는 플레인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케쳐 워크벤치로 넘어가고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원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이제 밖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케치는 항상 그 패곡선이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는 닫힌 곡선이어야지 되는 거고요. 곡선이라기보다 닫힌 선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닫힌 곡선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 패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드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그거를 그 곡선을 밑으로 하고 또는 뭐 위로 하고 이렇게 쭉 위로 확장이 되는 뽑아 올린 모양의 이런 도형이 생성이 됩니다. 이 얼마나 생성이 될지는 여기서 랭스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왜 갑자기 파트 얘기를 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익스터널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제가 뭘 또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평면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이 평면 위에다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랑 해서 동심원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동심원으로 그릴 수 있는데 조금 좀 원이 별로 이렇게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 말고 사각형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를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 패드에 만약에 기존에 있는 걸 수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원 말고 사각형 직육면체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수정하시려고 할 때는 내가 3D 만든 거에 이렇게 화살표를 옆에 걸 클릭하시면 확장 메뉴가 나와요. 그 하위에 있는 요소가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만든 거니까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딧 스케치를 해보시면 이제 여기서 밑바탕이 되는 스케치를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원이 아니라 원보다는 사각형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알아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스케치가 지금 경고가 떴는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치수가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스케치를 그 원 기둥의 윗표면에다가 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원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바뀌면서 뭐랄까요, 그 도형의 종류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솔버 쪽에서 좀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케치에 이렇게 지금 경고 문구가 뜨는 거고요. 이제 요럴 때는 그냥 요거를 딜리트를 해주고 다시 그려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이제 조금 해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이제 클릭하고 다시 스케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구멍을 좀 뚫으려고 하는데 지금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치 그 일병 계급장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명확하게 앞에서 이 녀석의 치수를 알고 요 간격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띄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일 때는 이 3D 도형의 이 모서리들을 참조를 해서 뭔가 이 간격을 해야 되는데 간격을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엣지들이 전혀 잡히질 않잖아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요때 요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를 쓰게 되면은 내가 스케치를 하고 있는 이 스케치 밖에 있는 어떤 도형 요소들을 참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이나 선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스케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끌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걸 이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참조하고자 하는 3D 도형의 요 엣지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선분들을 우리가 이 스케치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 20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익스터널 지오메트리입니다. 지금 뭔가 과구속이 됐는데 여기서 과구속이 됐네요. 20이 지금 있으니까, 그쵸? 높이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밑에도 한번 해줄까요? 하는 길에 지금 됐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도형을 참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로즈를 해주고, 뭐 패드를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컷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냥 뚫어 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상황일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아까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터널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바디가 있고 아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놀던 스케치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스케치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케치에서 제가 그릴 때 이 바디를 좀 참조하려고 해요. 아까랑 되게 어떻게 보면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나는 이걸 또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그려봐야지 해가지고 Create External Geometry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것들의 엣지를 이렇게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게 사용이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 바뀌긴 했네요. 이게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이 익스터널 지오메트리의 범위는 원래 그 자기 바디 안에서만 이제 참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요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바디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참조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바디들을 이런 식으로 따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따올 수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예전에는 이거 이제 버전 1.0 버전 이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제가 이거를 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면, 어떤 이제 파트가 있을 때 이 파트에서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면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트에 보면은 저기 요게 있거든요. 지금 쉐입 바인더라고 하는 요 지금 기능이 있는데, 요 쉐입 바인더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황색의 어떤 면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면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설명을 조금 어차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파트에서 원래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바디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놀던 스케치는 여기 바디에다가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네, 아마 여기서 이 바디에서 이 스케치를 사용을 하려고 다시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원래 있던 요 바디 있잖아요. 이거를 요 선분을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익스터널 지오메트리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스케쳐 워크벤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가장 그 밖에다가 놔둬서 이게 이제 참조가 됐던 것 같은데, 서로 이제 바디가 이렇게 두 개가 다를 때 한 바디의 스케치에서 아예 다른 바디의 어떤 선분이나 이런 걸 이렇게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따올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단은 내가 편집하려고 하는 스케치가 있는 바디를 액티브 바디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면이 어쨌든 스케치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면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쉐입 바인더를 이렇게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요거 잠깐 비활성화 시킬게요. 자, 그러고 나면은 제가 그 딴 모양이 지금 내 바디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주황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케치를 에디 스케치에서 여기서 다시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로 내가 원하는 선분들을 이렇게 갖다 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엣지들을 이렇게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따놓고 요거 스페이스로 없애보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마음껏 또 다른 바디들을 참고해서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팁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보통 다른 바디에서도 따오겠지만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그 기존에 어떤 설계를 하실 때 보통 뭐 모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의 그 스텝 파일들을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텝 파일들을 불러와서 그 스텝 파일에 어떤 내가 원하는 면을 아까처럼 쉐입 바인더로 이렇게 따오고, 그 다음에 그 쉐입 바인더로 따온 다음에 이런 모서리들을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하고 그려서 뭐 아답터 같은 거를 만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때 굉장히 좀 편하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정도 하면은 일단 익스터널 지오메트리에 대한 설명은 더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바인더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엔 이 참조한 바인더를 좀 지우는 편입니다. 이걸 이제 뭐 안 지워도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이제 이걸 왜 지우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쉐입 바인더가 이 바디를 참조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참조 관계가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제가 뭐 40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한다, 그러면은 이 쉐입 바인더도 같이 따라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한 스케치도 마찬가지 함께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번만 참조를 할 거고, 지금부터 참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고정이어서 오히려 이 서로의 이 참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모양이 바뀌는 것이 염려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예 그냥 이 바인더를 그리신 다음에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운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조했던 평면이 없어졌다 이렇게는 뜨긴 하지만, 이 참조 평면이 지워졌어도 이게 이제
아까 그 사용했었던 이 선들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쉐입 바인더 면을 지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참조 관계가 깨지고 연속성이 이제 끊어지는 것 뿐이지, 그냥 독립된 객체로 잘 그냥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지워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익스터널 지오메트리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하나 더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드리면 오늘 드릴 설명은, 이 영상에서 드릴 설명은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뭐냐면, 바디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디를 계속 사용을 해 볼게요. 일단 스케치 워크벤치에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보면은 이제 create carbon cop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그 탁본, 탁본 같이 다른 평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평면에서 있는 스케치 요소를 그대로 그냥 내 평면으로 이렇게 탁본 뜨듯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언제 많이 쓰는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파트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근데 그 전에 평면에서 따오는 것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그 사용했던 스케치들을 좀 지워 놓고요. 여기서 요것들 이제 볼 일 끝났으니까 좀 지워 놓고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앞에 그 바디를 만들 때 사용했던 스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치들을 이렇게 좀 띄워 보면, 지금 스케치는 활성화를 시켰는데 제가 바디를 비활성화 시켜서 안 보였던 거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요 포켓은 지우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사용했었던 그 사각형을 뽑아내기 위한 그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스케치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 스케치 평면, 여기죠. 여기로 지금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처럼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바디에서 뽑아내오는 방법도 있고, 쉐입 바인더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 이제 요 카본 카피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케치를 지금 클릭을 하시면, 잠시만요. 될 것 같았는데 이건 안 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저도 이렇게는 좀 안 써서, 바디가 다르면 항상 그 쉐입 바인더로 해가지고 끌고 오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착각을 했는데, 요 상황에서는 안 되고요. 지금 바디가 달라서 그런 것 같고, 얘 또한 같은 바디 안에 있어야지 요 카본 카피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이제 요거를 쓰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 바디는 없는 셈 치고 요 스케치도 빠져나가고, 바디를 하나 그냥 생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헷갈리니까. 자, 바디 하나 생성을 하고, 이제 여기서 XY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요. 뭐 이런 바디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어떤 판입니다. 어떤 판인데, 이렇게 놓고 패드를 해서 나무판이라고 해볼까요? 나무 합판 한 18mm 정도, 이렇게 놓고, 이 합판에다가 이제 옆에다가 뭔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뭔가를 낄 수 있게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또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에다가 요거를 놔줘야 되니까, 그쵸? 센터에다가 구멍을 뚫을 거라. 중간에서 보조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보조선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간에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놓으면은 점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걸 그냥 알루미늄 바디라고 해보죠. 알루미늄 버그 알루미늄 18mm 짜리 알루미늄 판입니다. 지금 탭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무에다가 보통 탭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됐죠? 스케치를 지금 했고, 그 다음에 간격은 둘 사이의 간격은 한 60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탭을 뚫으려고 그래요. 탭을 뚫으려고 하는데 조금만 좀 바꿀게요. 죄송해요. 이거 자 탭이라고 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 대칭 비대칭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 거라서, 여기서 탭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그냥 한 10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포켓을 한 10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이걸 놓고 포켓 이게 또 버그가 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원 그릴 때 이런 게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이유를 좀 알 수가 없는데, 다시 좀 해볼게요. 이게 원을 중심을 어디다가 딱 고정을 할 때 좀 많이 생기는 문제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다시 할게요. 요거 지금 일단은 요거 컨스트레인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다시 아까 좀 이슈가 잠깐 있었어요. 아까 다시 좀 뒤로 돌려서, 지금 아까 지웠는데 요 점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서 생긴 거냐면, 아까 제가 여기다가 원 그릴 때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 그렸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딱 컨스트레인이 딱 안 먹고 원이 딱 그려져야 되는데 안 그려졌던 상황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뭔가 눈에는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이상한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상한 와이어가 객체가 생겼고 걔가 있어서 포켓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떤 습관이 좀 생겼냐면은 이 버그 때문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을 꼭지점에다가 딱 그리지 않고, 보통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보면은 원을 딴 데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갖고 오는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이 버그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워보면 아까 지금 점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이렇게 했을 때 버그가 있었는데, 요거는 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3조선을 중간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냥 일부러 그냥 비대칭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똑같이 일단 아까랑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놓고 같은 간격으로, 그 다음에 치수는 60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밖에서 이렇게 놓고 안으로 들어올게요. 컨스트레인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디멘전을 3, 그 다음에 여기는 10 정도로 이렇게 놓고, 요거를 포켓으로 이렇게 만들면, 네, 지금 이제 다시 잘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지금 됐는데, 지금 우리가 카본 카피 설명을 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바디 내에서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바디가 다른 바디에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같은 바디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요 부분에 구멍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당연히 이게 뭐 어떤 선반의 어떤 받침이나 이런 경우라면, 아니면은 어떤 뭐 사각형 구조에서 하나 지지하고 있는 판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똑같은 구멍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뭐 비슷하게. 예. 그런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그 기초적인 방법은 똑같은 그 과정을 여기다 똑같이 해주면 되죠. 예. 그게 이제 너무 번거로우니까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있는 스케치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카본 카피를 이용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스케치를 복사를 하고, 그거를 어태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인 다음에 다시 포켓을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다음 시간쯤에 한번 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를 클릭을 하고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카본 카피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스케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케치가 비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카본 카피가 비활성화 됐나? 잠시만요. 여기서 카본 카피를 클릭을 하고, 지금 요 스케치, 요 하얀 거, 요 스케치를 이렇게 따오면 요 스케치들이 그대로, 그리고 컨스트레인까지 그대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양쪽에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왜 비대칭으로 하게 됐냐면, 지금 보면은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그쵸? 예, 대칭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면이 여기서 여기 스케치 평면이랑 여기 스케치 평면이 서로 뒤집어져 있거든요. 좌표계가, 그러니까 한 바퀴 180도 돌아가 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탁본하듯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카본 카피를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 면이 이렇게 서로 바깥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이 스케치를 클릭을 하시고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 어태치먼트 에디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플립사이드라고 하는, 딴 거 건드리지 마시고요, 플립사이드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잠시만요, 돌아가야지 되는데, 자, 지금 돌아갔죠, 요거.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스케치는 돌아갔어요. 스케치는 돌아갔는데, 오늘 좀 여러 번 당혹스럽게 하는데, 자, 지금 스케치는 돌아가는데 포켓이 바로 안 파졌잖아요. 이 경우일 때 이제 뭐냐면, 바로 적용이 안 된 거라서 이렇게 플립 사이드를 해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시면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시면은 없어지네요. 이제 이게 포켓에서 지금 요거를 리버스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약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니까 꼬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방향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포켓이 안쪽으로 파져 있었는데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켓이 바깥쪽으로 파지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리프레시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포켓도 안쪽으로 파지게 하려면 여기서 에디 포켓에 들어가셔서 리버스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은, 요 스케치를 또 편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요 스케치에다가 뭐 가운데 구멍을 하나 더 뚫어야 된다, 이제 그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 그럼 구멍 하나 더 뚫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스케치가 안 보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패드를 뭐 지우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케치를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직육면체의 모서리 부분들이 다 없어지니까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 이유는 일단 판은 이렇게 있는데 스케치 평면이 이쪽이 X 평면이다 보니까 이쪽 평면이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보니까는 이 구조물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 스케치에서 지금 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뷰 섹션이라는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딱 평면까지만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보이게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요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깥쪽에다가만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자른 어떤 중간 지점에다가 스케치를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안 보이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는 요 뷰 섹션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스케치를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뭐 나는 하나 중간에 더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왼쪽 거를 또 그리는 수고 없이, 그리고 그 모양을 어떤 우리가 치수나 이런 거를 혼동해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고 와서 뭔가 약간의 변화만 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요거를 좀 많이 쓰실 겁니다. 실제로 뭐 기계나 또는 뭐 가구 이런 거를 만드시려고 도면을 만드시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번거로운데, 미러 같은 걸 쓰셔도 되죠. 여기서 이거 클릭해서 미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미러를 하게 되면은 뭐 또 스케치를 여기다 또 그리면 되긴 하는데,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각자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설명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오늘 이 부분, 이쪽에 있는 툴들은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스케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있는 요 툴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치에서 스케치 툴스에서 요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쪽에 있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스케치를 가지고서 옮기거나 복사를 하거나 어레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영상을 강좌식으로 몇 편 올려봤는데요. 편집을 하고 컷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제가 좀 미숙해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저도 유튜브로 처음인데 구독자가 계속 많아지고는 있는데 항상 잘 되는 모습만 그러니까 매끄럽게 편집을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추구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랄까요, 좀 완벽한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업로드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사실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툴 자체가 오픈 소스 툴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매뉴얼이 딱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저도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생기거나 또는 이제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을 기존에는 편집을 통해서 그냥 날려버리고 잘 되는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약간의 시행착오들도 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보시는 것도,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냥 쭉 이렇게 약간 연속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잘 안 되거나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쭉 그냥 하는 보여드리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좀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구독을 해주셨는데 영상을 많이 빨리빨리 못 올려드려 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좀 말은 좀 더듬고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해도 영상을 좀 자주자주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많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